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0일 금요일 아침 시작합니다. 출발 딜사이트 박명석입니다. 간밤의 뉴욕 증시 연준의 B컷에 대한 우려와 기대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좀 섞여 있었는데 하루 지나고 나니까 확실히 연준의 B컷이든 뭐든 금리 인하는 호재였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 타이밍과 어떤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 시가장에 뭐 우려 섞인 시선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게 잘 맞아 떨어졌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 우세하게 득세했던 하루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체크해봐야 되는 뭐 돌발 악재라든지 숨겨져 있는 악재들 여전히 잘 챙겨가야겠죠. 간밤의 흐름들 정리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을 만한 그런 뉴스들은 뭐가 있을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브리핑 뉴욕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밤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S&P 500 지수,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나스닥 지수의 2.5% 급등이 가장 눈에 띄죠. 엔비디아, 테슬라 4% 그리고 7%씩 급등하면서 시장의 랠리를 이끌었습니다. 성장주의 시대가 왔다는 건 결국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특히나 50bp B컷이 주요한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한 뭐 논란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3대 지수, 나스닥은 아직 아니지만 다우와 S&P 500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랠리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고점을 뭐 쉽게 예단할 수는 없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주의 랠리가 가장 좀 돋보였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에 상당한 투자를 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세와 함께 주가의 흐름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9% 넘게 급등했습니다. 기술주 좋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주 좋았고요. 금리 인하 수혜주, 성장주의 하루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 포인트들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금리 인하가 어제까지만 해도 뭔가 논란과 우려로 작용하면서 뉴욕 증시를 하락시켰다고 분석이 나왔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시장을 밀어 올렸을까에 대한 그 수수께끼를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S&P 500 지수 1.7% 급등하면서 전일 미답의 고지에 다시 한번 올라섰습니다. 이게 사실 그 고점을 한 3번 만들고 못 올라가면 그건 진짜 힘들어진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트리플 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 트리플 탑에서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뭐 위에 뭐 누가 굳이 팔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또 올라갈 수 있는 사상 최고가 랠리를 거듭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줬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나스닥은 여기까지 오지 못했는데 다우와 S&P 500이 진두지휘하고 있는 그런 흐름, 특히나 9월이 사상 최악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2개월 중에 9월이 가장 안 좋은 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첫 주에는 좀 불안했다가 결국 그걸 다시 넘어서는 플러스 흐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 역시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9월이 안 좋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좋은 결과로 만들어지면 10월, 11월, 12월까지 연말은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금리 인하가 밀어올리는 뭔가 다른 9월, 다른 연말을 좀 기대할 수도 있겠다라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에 대해서 결국에는 경기 침체 우려가 좀 불식됐기 때문이다라고 한 단어로, 한마디로 좀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제 B컷, 연준이 50bp라는 B컷을 선택하면서 시장에서는 괜히 이거 경기가 좀 불안해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 수 다시 내려왔습니다. 이게 4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내려온 거고요. 시장의 예상치도 하회하면서 연준이 그렇게 고용을 중요시한다고 했는데 실업자 수가 주간 단위로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네. 오히려 시장의 예측보다 많이 줄었네. 라는 부분들이 주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인데 뭐 중요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예상치보다 확실히 높았죠. 플러스권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이번 달 초까지 제기됐었던 경기 침체 우려들을 날려주는 그런 흐름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사실 정말 경기 침체 우려가 있어서 연준이 빅컷을 한 거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추가로 상승을 하면서 결국에는 경기 침체 때문에 빅컷을 한 건 아니었다 쪽으로 해석이 들어갔던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국제유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제유가도 이렇게 쭉 다시 반등하면서 그러면 어제의 뉴욕 증시의 하락은 결국에는 뭐 차익 매물 정도였다. 기대감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돌려내는 차익 매물 정도였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배경들을 만들어줬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경기에 대한 우려를 넘겨주는, 불식시켜주는 기사가 하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보여서 이걸 가져와 봤는데 마스터카드, 그러니까 우리가 둘 중 하나잖아요. 비자 아니면 마스터카드인데 마스터카드에서 이번에 보시면 겨울이죠. 네, 날짜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겨울 사진인데 올 겨울에 소비 시즌, 홀리데이 시즌에 아마 매출이 3% 정도 증가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소비 심리가 살아나고 조금은 응축됐던 그런 분위기들이 다시 해소가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경기에 대해서는 침체 쪽으로 간다고 하기보다 소비 심리부터 다시 천천히 반등하는 그림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아직은 뭐 명확하진 않습니다. 마스터카드 쪽에서도 이제 할인 판매가 좀 늘어나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것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 둔화냐, 뭐 침체냐, 경기 반등이냐를 놓고 명확한 방향성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것만으로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오늘의 흐름은 경기 침체 우려를 날리면서 빅컷이 시장에 명확하게 통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체크포인트, 두 번째 체크포인트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챙겨가야 될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연준의 빅컷을 놓고 지금 연준의 파월풋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파월이 올려주는 그런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톰리라고 하는 강세론자가 지금 조금 안타까운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랠리에 대해서 사실 지금 동참하기가 좀 꺼려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강세론자가 좀 꺼려진다고 했던 부분이 좀 걸려서 기사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연준의 빅컷이 향후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랠리를 이끌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만 대선이 남아있다는 거죠. 아직 대선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로이터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 여론조사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11월이 진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나오게 될 텐데 해리스와 트럼프가 현재 거의 전국적으로 봤을 때 동률이라고 합니다. 펜실베니아를 비롯해서 뭐 네바다라든지 여러 가지 격전지들이 있는데 펜실베니아를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결국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트럼프가 다시 또 지지율을 높이게 된다면 뭐 트럼프 트레이드가 일어나면서 시장이 또 어떤 방향성을 띨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톰리가 얘기한 이 대선 불확실성 여전히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마지막 체크 포인트로서 어떻게 보면 악재성 재료가 될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 엔달러 환율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쉽게 올라오지는 못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 오늘 BOJ의 금융정책위원회에서 일본에서도 이제 금리가 발표되기 때문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엔달러 환율이 거꾸로 내려가면서 내리꽂으면서 이게 시장에 굉장한 부담감을 줬던 기억을 불과 한 달 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악재일 수도 있지만 조금 불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어제 저희 그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일본도 지금 이제 총리 교체 가능성이 굉장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 예전에 굉장히 인터넷 밈으로도 핫했던 그 고이즈미 전 총리의 아들분이
그분이 이제 총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그분도 이걸 봤겠죠. 8월 달에 이렇게 엔달러 환율이 급락하면서 주식시장이 무너졌던 걸 기억을 하고 있다면 지금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시장이 또 한 번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아마 염두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정부와 BOJ는 다른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서로 이제 역학작용에 의해서 신경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오늘 과연 엔달러 환율이 어떻게 되는지 BOJ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 부분들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체크 포인트 살펴봤고요.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하는 역시나 시장의 호재였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라이트 확실히 많아졌고요. 엔비디아가 4% 급등하는 동시에 애플 그리고 또 메타 플랫폼스는 52주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테슬라의 7% 급등도 눈부셨다고 볼 수 있겠죠. 참 이게 좀 야속하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반도체 어제 그렇게 눌러놓더니 뉴욕 증시 가니까 반도체가 이렇게 강했던 모습이 참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AI에 대한 얘기는 저는 굳이 문제를 삼고 싶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댄 아이브스 미국의 유명한 애널리스트죠. 그분도 AI 붐이 끝나지 않았다. 이 파티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뭐 PC, 스마트폰 점점 더 AI가 이끌어가는 그런 AI 혁명은 이제 시작됐다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언급했기 때문에 기술주에 대해서 기대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줬죠. 이렇게 되면 국내 반도체 종목들도 좀 가려나 어제 그 뭐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은 좀 가려나 오늘은 가긴 갈 텐데 약간 좀 애매한 게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분위기가 조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의 차트 흐름만 보셔도 이게 좀 보일 거고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AI는 좋지만 AI에 들어가는 그 HBM에 대한 어떤 투자 수요가 과열되면서 공급자들의 공급 과잉 이슈가 좀 있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다른 D램 쪽에서 생각보다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백업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면서 D램 가격이 좀 꺾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결국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모르겠습니다. AI는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만 D램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상황, 그걸 누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뭐 애플의 스마트폰이 잘 팔리든지 아니면 뭐 삼성전자랑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뭐 계약을 다시 성공을 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공급 과잉 아니었네, 엔비디아가 다른 공급자가 필요했네 라는 것들을 계속 좀 시장이 인정을 해줘야 될 텐데 그때까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 여전히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시간외에서 실적을 발표하고 혹은 뉴스를 발표하고 주가 급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 두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첫 번째 페덱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쉽지만 시간외에서 주가 9% 급락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페덱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경기 풍향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가 다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시장에 올랐습니다라고 했는데 또 이게 또 시간외에서 페덱스라는 종목이 경기 침체 우려를 다시 한번 끄집어낼 수 있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페덱스 개별적인 이슈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시장의 경기가 둔화되느냐로 봐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뭐 아직까지 제가 명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페덱스가 가이던스 내년 2025 회계연도의 가이던스도 살짝 낮춰 잡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기 침체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기가 둔화되고 하강하고 있는 국면은 사실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내일 시장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한번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마지막 특징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시간외에서 오히려 급등하고 있는 종목 나이키입니다. 결국에는 존 도나유 현 CEO를 이제 물갈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CEO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름을 좀 검색해서 찾아봤더니 뭐 특별한 어떤 이력, 다른 어떤 CEO 진두지휘를 했던 이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나이키에서 쭉 오랫동안 뭐 조던 브랜드라든지 이런 브랜드들을 런칭하고 키우는 데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나이키에게는 뭔가 좀 변화가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그 변화에 뉴스가 나오자마자 시간외에서 주가가 7% 넘게 급등하는 걸 봤을 때 분명히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있고 거기서 이 변화를 이끌어갈 인물만 조금 교체가 필요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결국에는 경기 침체 우려 불식됐지만 여전히 둔화되고 있는 경기 속에서 기대감과 우려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저는 잠시 후에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